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근데 앞서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첫 기사화한 기자가 있죠. 과거에는 약간 좀 익명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노출할 수가 없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하셔갖고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무작정 하천대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요런 얘기가 꺼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 기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다 이 얘기 꺼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막 이랬거든요. 오늘 그분이 스스로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남평호 전 국무총실 민정실장이 있었잖아요. 민정실장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밝힌 이유가 마치 지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거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거 제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낙연 전 대표 탓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이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밝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나왔거든요. 요거 김용남 전 의원과 김종욱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 패했잖아요. 이게 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선거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자의 일정한 개인정보, 특히 재산관계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어떤 것을 제보했다고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흠이 있었던 후보가 문제지. 예. 그 흠을 지적하거나 그 흠을 언론에 알려준 사람이 왜 잘못된 거죠? 저는 그 지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요 제보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확인된 건 이낙연계가 제보한 건 사실이다. 예, 지금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소위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범죄가 있는 것이냐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서 어떤 후보의 메시지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어떤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지금에 와서 잘못된 범죄 카르텔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때 민주당적 언어가 아니고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예를 들면 검찰에 의해서 뉴스버스 발행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부실수사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지막지한 예를 들면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내용들을 다시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분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접근 자체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끼쳤겠죠. 김지원 전 최고위원. 이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본인이 제보했다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당시 큰 이슈로 부각이 됐고 공세도 있었고 방어도 있었는데 혹시 이게 이후에 오늘 남평호 전 실장이 스스로 밝혔으니까 이후에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후보가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제보를 자기 측근이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공세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위 이낙연계 의원들을 이제 공천해서 학살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죠. 명분이 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뭐 김정욱 행정관께서는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그때 대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그때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요 온갖 거짓말로 거기에 또 온갖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언론사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전부 다 끌어들여서 그걸 몽땅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윤석열이 대장동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공작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간 됨됨이가 국민들에게 반영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대장동 사건은 남평우 그분이 제보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건이 그냥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도 한 4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 민정실장이라면 민정실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그 보유하고 있고 그분이 설사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일했던 분들의 이 도움을 받거나 또는 정보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영향력까지 있었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는 이 사안은 뭐 결과도 밝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번 이른바 이제 스스로 제보자라고 밝혔고요. 뭐 앞서선 최측근에까지 알려졌는데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신당 얘기로 약간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갈등의 고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 그 처음 보도한 경기 지역에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검찰의 뭐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으면서 최측근 얘기하면서 그분이 제 기억으로 좀 보도상 윤영찬 의원과 서른 의원은 아니다. 거기 또 아니라고 처음에 밝혔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러면 측근이 누구지? 이런 뭐 호사가들도 있고 언론서 취재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 듣기로 하다 보니까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이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밝힌 거로 봅니다. 저는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만나려고 전 대표와 만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과 혁신의 우선 의지와 퇴색될 일은 없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대선 패배에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적 퇴행을 하고 있고 모든 제도가 민주주의까지 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그렇게 억울하면 내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됩니다. 그거 받으세요. 받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한테 그렇게 억울하면 밝히셔야죠. 대통령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때 뭐 했습니까? 항시 회의장 뒤편에다가 큰 글씨를 붙였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거부하지 마세요. 이것도 거부하지 마시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니까 만약에 특검을 했는데 정말로 다 무죄다. 그럼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꼼수로 하지 마시고 본인들은 뭐 수사 범죄 혐의였으면 다 해야 된다면서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근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시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그만큼 노력해서 수사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온갖 그 수사를 했어요. 정말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털어내고 다 했는데 그때 수사 결론을 못 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수사받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죠. 알겠습니다. 뭐. 예. 요 얘기는요. 내일 법안 통과가 지금 민주당이 뭐 추진한다 그러죠. 아마 내일 끝나고 나서 이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앞서서는 사실은 이 대선 경선 단위 사항 때문에 지금 약간 갈등처럼 빚어진 사항이 다시 떠올랐는데 한켠에서는 공천 가지고 사실은 이 공천 문제 갖고 벌써부터 좀 시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분을 가지고 조금 논란처럼 비춰져 이용주 전 의원인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 일단 괜찮다. 공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한번 논란이 크게 있었잖아요.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하는 법안이죠. 근데 발의 열흘 만에 본인이 음주운전 적발. 이거 논란됐었거든요. 그런데다가요. 당적을 바꾼 것도 계속 논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과거 보시면 당적이 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국민의당 입당도 있었고요. 뭐 탈당했다 민주당 입당.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민주당 검증위 관계자는 공천 결과의 불복 등 이유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끌었는데 우선 이용주 전 의원과 관련된 영상부터 좀 하나 좀 확인해 보죠. 과거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뒷부분에 문석균 전 지회장인가요? 문석균 지회장 얘기까지 나와서 나왔는데 우선 이용주 전 의원 얘기 해보면 김명남 전 의원님 네. 과거 음주운전 그다음에 본인 탈당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판정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적격 부적격 이게 일종의 공천에 대한 본심사 들어가기 전에 아예 문턱에서 잘라버리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공천 과정까지 참여를 시켜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판단이 내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한 열흘 후에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킨 게 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유체 이탈 화법이 나왔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아냐 모르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혹시라도 소위 계파에 따라서 뭐 친명은 적합, 비명은 부적합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논란이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예비후보 관련해서 적격받으신 분이 또 계신데 문석균 김대중 대단 의정부시 지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에요. 과거 선거 때도 약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빠 찬스 논란. 그러니까 아버지, 부친이 워낙 뭐 거물 정치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게 지난 선거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그러거든요. 2020년 당시 총선 당시 경기도 의정부갑 도전했는데 이른바 세습 공천 논란으로 출마 포기하고 민주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무소속 출마할 때 낙선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적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 관계자는 대사면으로 복당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개별 사안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 하고 있는 지금 검증 절차를 사전에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 차원에서 동일한 어떤 원칙과 기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교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복당을 했을 때는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에 다 면책이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공관위에 있을 때 예. 이런 사례가 이제는 당 내부의 규율이 아니라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가 있지 약간 않겠습니까? 여론의 반향을 의식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저는 공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탈당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만약에 당에서 활동한다고 얘기하면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좀 공관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워서 예.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논란,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 아니 그때 당 나고 들어오고 이거 뭡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니까 뭐 이런 불만 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시작된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이 조금씩 나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